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리적 요건 등을 내세우며 전남이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암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 생산이 가능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버월드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전남 영암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벼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한 곳에서 하는 방식인데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2층 높이의 태양광 패널이 논 위로 줄지어 설치됐습니다. 그 아래에선 모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사와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45kW급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영암군 덕진면 일대에 설치된 이 태양광 단지는 축구장 4분의 1 크기인 2,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 단지에선 하루 평균 3.5시간 전기가 생산됩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될 경우 줄어든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적어드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햇빛 연금이라 하죠. 영암군은 이날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위기 속 지속 가능한 농업 방안을 찾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모내기를 시연했습니다. 또 내년 12월까지 영농형 태양광 작물 재배를 실시해 토양 환경과 농작업 분석 등 실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로는 주택가 500m 이내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황. 영암군은 조례를 수정해 영농형 태양광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농민의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고 또 줄어든 것인지를 실증을 해서 우리 농가에 그리고 지역에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겠습니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의 생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등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도 심화되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정부 주도 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전남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위기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이 입지에 있어 협업에 유리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최적의 입지는 전남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권 첫 어린이 직업체험관이죠. 순천만 자버월드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 대부분이 바뀌면서 더 다채로운 직업군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아이들의 직업 체험 현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치마와 두건을 두르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아이. 제빵사나 요리사는 알았지만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배운 순간입니다. 단순히 쿠키를 만들어 보는 것을 넘어 초코칩을 어느 쪽에 꽂으면 더 먹음직스러울지 선생님과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모양 틀집기랑 초코 올리는 거. 여기 제일 재밌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와봐. 내가 그린 그림이 우주도시 한가운데 떠 있다면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공간도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직접 색칠한 캐릭터가 우주도시 안에 등장해서 악당 잡기 게임의 주인공이 돼보는 겁니다. 저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여기에 있는 거 애니클럽 빼고 많이 오는 거 같아요. 키즈 카페. 1년 4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 우주인도 놀러오는 자벌드라는 콘셉트로 우주와 AI, 애니메이션 분야 체험을 녹여내 차별화를 뒀습니다. 우주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스페이스랩, 추상적인 개념의 AI 관련 직업을 찾아보는 AI 센터, 로봇 연구원과 공학자, 기술자 등 이색적인 직군들을 한자리에서 경험해보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패션 모델이 되어 무대에 오르는 예술 창의 체험 공간 K-팝랜드, 경찰과 소방서 같은 공공안전 분야 체험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조성됐습니다. 창의력, 관찰력, 문제 해결력 등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학교, 기관 연계 체험 활성화는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주와 로봇, 인공지능, 미래 직업 콘텐츠를 오감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순천만 자벌드. 오는 8월 30일까지 이용권 30%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말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 경기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엽니다. 물리적 한계가 없는 디지털 학습터를 만들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세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영어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교실. 선생님 대신 저마다 책상 위 전자기기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 너머에서 말을 거는 외국인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Where is it? It's under the table.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 온라인 공간에선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줌으로 영어 회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발음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외국어 와가니까 소통도 좀 되는 것 같고 화면 보고 배우고 얘기하면서 배우니까 더 재밌어요. 부천의 이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아 원어민 교사를 둘 수 없었지만 경기 온라인 학교 시범학교가 되면서 영어 회화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강사가 이곳을 포함한 소규모 학교 6곳을 대상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심 속에 있지만 전교생이 37명의 아주 소규모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금 영어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원어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해서 경기 온라인 학교는 외국어 수업뿐 아니라 향후 더 다양한 과목에서 활용됩니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수업을 실시간 화상 수업이나 미디어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범위를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해외 학생,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와 공유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모두를 위한 촘촘한 배움의 학습 안정망을 만들어가는 도교육청은 이달 본격적으로 온라인 학교 문을 열고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와 실시간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새 11.4% 증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출한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학년도에 23.3%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4.7%까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N수생 비중이 첫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수도권 일부 대학의 정시가 확대된 시점이었고 지난해에는 의대 모집 인원과 국립대 무전공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시점이었다며 정부의 입시 흔들기와 N수생 증가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교육 강점의 강화와 지역교육 위기의 완화, 전남 글로컬 교육 특화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세워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작은 학교 기준 재정립, 글로컬 작은 학교 모델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마련된 학령인구 정책과와 학령인구 위기 극복 TF팀을 통해 정책 기반을 다지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여수 봉산동 수변공원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남성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11일 오전 6시 33분쯤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대와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익수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이들 가운데 1명은 저체온증을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해경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 119나 해경에 신고하고 주변 구조물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완도에 있는 한 대학 건물에서 외벽을 청소하던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해양생물연구센터에서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올라 외벽 청소를 하다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김산업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김해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4회 김해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생산 어업인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고 김수출 15억 달러 조기 달성을 기원했습니다. 김해 날은 지난 2010년 김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정월대보름에 김과 함께 복을 써먹는 김복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음력 1월 15일도 지정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2025학년도 2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현장 접수자는 최종학력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1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전남교육청 교육지원센터 별관 또는 전남교육청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울 경우 16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오는 8월 12일 치러지며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은 8월 1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장마철 극한호우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공공하수도 정비와 침수 방지 시설 점검, 도심 소하천 정비 등 예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시설물 정비와 비상 대응 체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흥에 있는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 자리에 전라남도 기록원이 들어섭니다. 기록원은 문서고와 전시실, 열람실 등을 포함한 지상 4층, 13,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